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고 향긋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조개의 제왕 키조개가 돌아왔습니다. 키조개는 이제 아연이나 철분, 칼슘 그런 게 이제 다른 어패류에 비해서 한 5배에서 20배 정도 높다고 이렇게 성분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성단계에 있는 애들한테 그 발육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속살이 많고 풍미가 뛰어나 전복, 백합과 함께 3대 폐류로 통하는 키조개. 그냥 먹어도 좋고 어느 재료와도 궁합이 잘 맞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키조개를 만나러 갑니다. 이른 새벽 보령 오천항의 키조개잡이 어선은 오늘도 출항 준비로 분주합니다. 야야 민식아! 오천항에 등록된 키조개잡이 어선은 총 37척. 한겨울에도 작업은 계속됩니다. 멀리 나가면 저 전라북도 저 고금산열도 거기까지 갑니다. 오늘은 대략 어디까지? 오늘 저기 이제 보령 여기 호도 녹도 그 근처 가요. 이곳에선 잠수부, 일명 머구리를 이용해 키조개를 채취하는데요. 7, 8월 그 먹이를 제외하곤 연중 조업이 이뤄지지만 한겨울 작업은 특히 고약합니다. 파이브가 저 배에서 밑으로 에어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얼을 깨면 그게 제일 겁나죠. 위험하고. 키조개 잡이가 가능한 시간은 물살이 약한 조금을 전후에 일주일 정도. 겨울철엔 그 절반인 사나흘 정도인데요. 바로 변덕스러운 바다 날씨 때문입니다. 뭐 안 좋다고 시야가 색깔이 안 좋잖아요. 그래도 이왕 바다에 나왔으니 작업 준비에 나서는 잠수부. 몇 년 전만 해도 수심 25m 내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어족자원 고갈로 어획량이 뚝 떨어져 점점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하는 만큼 생명과 직결된 보호장비 점검은 필수입니다. 여기 42m 나오네. 여기 42m. 42m까지 바닥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가야 잡지 물건을. 아이고 무서우시겠네. 그래 어렵죠. 아이보다 힘들죠. 위험한 것보다는 시야가 안 나오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물건을 못 잡죠. 수심 40에서 50m 깊이의 바다로 들어가 일일이 손으로 캐내야만 하는 키조개잡이. 하루 2천여 개의 수확 작업은 보통 고된 일이 아닙니다. 300마리씩 집어넣고 올라가요. 200개는 300개. 그럼 얼마나 머물러 계셔야 됩니까? 그러면 그 정도 캐려면? 시야에 따라서 그렇고 돼지가 좀 있으면 좀 빨리 찍고 없으면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요. 드디어 입수를 하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시간 이상 바다를 헤매며 키조개를 캐내는 잠수부. 그 사이 선원들은 잠수부의 움직임에 따라 산소줄을 풀어주는데요. 잠수부와 선원의 호흡이 중요한 작업. 특히 잠수부가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조금 특별합니다. 물 속에서 신호를 한다고.
3번, 빽빽빽 3번. 2번 하면 우리가 당겨서 망타를 보내고 네. 보낸 다음에 다이버가 이제 잡아갖고 우리가 준 망타리를 잡아갖고 매듭에다 매서 신호를 물속에서 3번 하면은 우리가 다시 이제 배 위로 올리는 거지. 바로 그때 갑판 위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1시간여의 작업이 끝나고 튼실한 키조개를 품은 그물이 배 위로 쏟아지는데요. 어른 얼굴만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자연산 키조개. 기대에 못 미치는 양이지만 그래도 첫 그물치곤 괜찮은 편입니다. 이거는 예. 200개 되려나? 연간 6,000톤이 넘는 키조개가 생산되는 충남 보령. 갯벌과 모래가 좋은 서해바다에서 채취한 자연산 키조개는 맛과 품질이 뛰어나 예부터 일본까지 수출될 정도였습니다. 키조개 상품이지 이거. 네? 이건 상품이라고. 키조개가 좋은 거라고. 때깔이 누룩구름하다 그냥 시커멓지가 않고 이런 게 키조개 좋아. 이야, 알차게 여문 속살부터 탐스러운 관자까지 대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죠? 바다에 들어간 지 3시간도 안 돼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잠수보. 아무래도 포인트가 영 아닌 모양인데요. 최근에는 물량이 없어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작업하는 것이 빈번해졌습니다. 많으면 한 번이고 예. 없으면은 뭐 대여섯 번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키조개 남획이 지속되고 묵직한 갈고리가 바닥을 긁고 지나가는 형망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키조개 씨는 점점 말라가는 상황. 때문에 먼 바다, 더 깊은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이고. 그렇게 8시간의 힘겨운 사투에 대한 대가를 안고 무트로 돌아갑니다. 생각대로 작업 잘 됐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캐신 것 같으세요? 예. 전국 키조개 생산량의 7~80%를 책임지는 오천항에선 키조개 배가 들어오자마자 선상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경매가 끝난 배는 다시 바다로 나가는데요. 거래하고 남은 키조개를 그물망에 넣어 항구 앞에 위치한 가두리 양식장에 저장하기 위해서죠. 작업 안 할 때 물건을 공급하고 비싸게 받고 하려고 그걸 저다 보관했다가 작업 안 할 때 파는 거죠. 이제. 최장 몇 개월 정도 보관이 가요? 뭐 보통 여기서는 이제 7, 8월 금어기 때 이런 때를 보면 한 3, 4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죽질 않아요. 보령 오천항이 자연산 키조개로 유명하다면 장흥 등량만은 국내 최초로 키조개 양식을 성공한 곳인데요. 그렇다면 장흥 등량만에서 유독 키조개 양식이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뻘이 많이 섞여 있는 모래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거든요. 이쪽 지역도 이제 뻘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말 안쪽이다 보니까 서해안보다는 좀 더 뻘 함량이 좀 더 많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남 보성과 고흥,
장흥에 둘러싸여 있는 딩양만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유난히 기름진 갯벌을 품고 있어 키조개가 자라기에 안성맞춤인데요. 이곳에 종패를 심고 3, 4년 정도 키우면 30cm 이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종패 자체는 한 3년 정도 됐고 3년 정도 된 종패를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다시 이식을 한 다음에 한 여기서 지금 한 3년 정도 좀 상품이 되려면 커야 됩니다. 초창기만 해도 잡히는 족족 일본으로 팔려나가 귀족족이라 불렸던 키조개. 하지만 강산이 2번 바뀌면서 키조개는 완전히 신분 역전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량 일본으로 수출할 것들이 3, 4년 전부터 내수로 팔려나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키조개가 국내에서도 친숙한 먹을거리가 된 거죠. 그 먹는 거는 키조개 저희 관자는 회로도 먹고 하는데 부위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놨어요. 예. 관자는 생일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회도 무쳐 먹고 그런데 예. 전도 무치고 예. 있고 관자는 예. 날가지는요 예. 전도 무치고 미역국도 끓이고 아, 국도 끓이고. 예. 예. 뭐 따뜻하게 마시고 예. 그리고 이 꼭지는 예. 튀기고 하고 데쳐서 초장에 찍어 잡고 예. 아, 이게 먹는 거 그럼 세 가지로만 분리를 하시네요? 양식 키조개로 유명한 장흥에선 키조개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습니다. 특히 각종 채소를 듬뿍 넣고 한 소끔 끓인 키조개탕은 진하고 뽀얀 국물이 별미. 개두국이라 불리는 장흥의 해장국답게 살에서 우러나온 깊은 맛이 일품이죠. 키조개는 오래 끓여버리면 굉장히 질겨져요. 구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가 익은 다음에 키조개는 살짝 익어 드시는 거고요. 이야, 속이 확 풀릴 것 같죠? 엄청 시원해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깔끔하고 시원합니다. 한번 드셔보신 분은 그 맛을 못 잊고 또 오시고 또 약 좀 많이 드신 분들이 다음날 또 많이 찾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장흥에서 키조개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장흥의 대표 음식, 키조개 삼합입니다. 장흥에서 직접 키워낸 키조개와 한우, 버섯을 함께 즐기는 키조개 삼합은 최근 국민들의 건강식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키조개 관자의 쫄깃함과 표고버섯의 향긋함, 그리고 한우의 고소함까지 세 가지 맛이 함께 어우러져 입안 가득 행복을 선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입에 딱 넣었을 때는 이 깻잎의 그 겉에서 나오는 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씹으면서 고기, 그 다음에 키조개, 표고가 각각 이렇게 독특한 맛들이 다 살아있으면서 굉장히 그 담백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특징인 키조개.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선 키조개에 대해 맛이 달며 산뜻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훌륭한 식재료로 손색 없는 만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선 키조개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탐스럽게 살이 오른 관자부터 꼭지와 날개 부분까지 알뜰하게 활용되는 키조개.
특히 가이바시라는 일본 이름으로 더 익숙한 관자는 일본에선 고급 재료로 꼽힐 만큼 인기가 높은 부위. 두툼한 관자는 담백한 본연의 맛을 잘 간직하면서도 돼지고기나 오징어와 같은 다른 재료와도 음식 궁합이 잘 맞는 게 특징이죠. 거기에 꼭지 부분은 국물 요리나 볶음 요리에 넣어주면 바다의 진한 향을 더해주고, 날개 부위는 특유의 쫄깃한 맛을 선사하는데요. 이렇게 부위별로 다양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데다 어떻게 요리를 해도 특유의 깔끔한 맛을 잃지 않는 키조개. 성장기 어린이들의 간식부터 밑반찬, 술안주로도 제격이죠. 관자만 가지고 요리를 하다가 저희는 이제 키조개 안에 있는 꼭지, 날개, 부속물을 많이 활용해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에 더 풍미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재료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기도 하고요. 와, 키조개로 할 수 있는 푸짐한 한상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알고 보면 다양한 요리법을 자랑하는 키조개. 관자 숙회부터 부드러운 전, 매콤한 무침과 볶음까지 그 종류반도 수십 가지입니다. 게다가 영양까지 살뜰히 챙겨주는 바다의 보약 키조개는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은 물론 단백질이 풍부해 바다의 소고기라 불리는데요. 그 자체로도 약이 되는 녀석이니 채소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그 영양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날 것도 있고 익힌 것도 있고 또 음식에 고기랑도 같이 조합되는 것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건 뭐 회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이런 중간 성상에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겨울 바다가 내어준 최고의 강장식품 키조개.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부드럽고 담백한 키조개 한 조각에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바다에도 멈추지 않고 부지런히 바다로 향했던 어부의 진한 땀방울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고 향긋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조개의 제왕 키조개가 돌아왔습니다. 키조개에는 이제 아연이나 철분, 칼슘 그런 게 이제 다른 어패류에 비해서 한 5배에서 20배 정도 높다고 이렇게 성분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성단계에 있는 애들한테 그 발육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속살이 많고 풍미가 뛰어나 전복, 백합과 함께 3대 폐류로 통하는 키조개. 그냥 먹어도 좋고 어느 재료와도 궁합이 잘 맞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키조개를 만나러 갑니다. 이른 새벽 보령 오천항의 키조개잡이 어선은 오늘도 출항 준비로 분주합니다. 앞판 위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1시간여의 작업이 끝나고 튼실한 키조개를 품은 그물이 배 위로 쏟아지는데요.
어른 얼굴만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자연산 키조개. 기대에 못 미치는 양이지만 그래도 첫 그물치곤 괜찮은 편입니다. 이거는? 예. 200개 되려나? 연간 6,000톤이 넘는 키조개가 생산되는 충남 보령. 갯벌과 모래가 좋은 서해바다에서 채취한 자연산 키조개는 맛과 품질이 뛰어나 예부터 일본까지 수출될 정도였습니다. 키조개 상품이지 이거. 네? 이건 상품이라고. 키조개가 좋은 거라고. 때깔이 누룩구름하다 그냥 시커멓지가 않고 이런 게 키조개 좋아. 이게. 삼백 마리씩 집어넣고 올라와요. 200개로 300개. 그럼 얼마나 머물러 계셔야 됩니까? 그러면 그 정도 이제 시야에 따라서 그렇고 돼지가 좀 있으면 좀 빨리 찍고 네. 없으면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요. 드디어 입수를 하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시간 이상 바다를 헤매며 키조개를 캐내는 잠수부. 그 사이 선원들은 잠수부의 움직임에 따라 산소줄을 풀어주는데요. 잠수부와 선원의 호흡이 중요한 작업. 특히 잠수부가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조금 특별합니다. 물 속에서 신호를 한다고 3번, 빽빽빽 3번. 2번 하면 우리가 당겨서 망타를 보내고 보낸 다음에 다이버가 이제 잡아갖고 우리가 준 망타리를 잡아갖고 매듭에다 매서 신호를 물속에서 3번 하면은 우리가 다시 이제 배 위로 올리는 거지. 바로 그때 겨울철엔 그 절반인 사나흘 정도인데요. 바로 변덕스러운 바다 날씨 때문입니다. 뭐 안 좋다고 시야가 색깔이 안 좋잖아. 그래도 이왕 바다에 나왔으니 작업 준비에 나서는 잠수부. 몇 년 전만 해도 수심 25m 내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어족자원 고갈로 어획량이 뚝 떨어져 점점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하는 만큼 생명과 직결된 보호장비 점검은 필수입니다. 여기 42m 나오네. 여기 42m. 42m까지 바닥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가야 잡지 물건을. 아이고 힘드시겠네. 그래 어렵죠. 다이버도 힘들죠. 위험한 것보다는 시야가 안 나오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물건을 못 잡죠. 수심 40에서 50m 깊이의 바다로 들어가 일일이 손으로 캐내야만 하는 키조개잡이. 하루 2천여 개의 수확 작업은 보통 고된 일이 아닙니다. 야야 민식아. 5천항에 등록된 키조개잡이 어선은 총 37척. 한겨울에도 작업은 계속됩니다. 멀리 나가면 저 전라북도 저 고군산열도 거기까지 갑니다. 오늘은 대략 어디까지? 오늘 여기 저기 이제 보령 여기 호도덕도 그 근처 가요. 이곳에선 잠수부, 일명 머구리를 이용해 키조개를 채취하는데요. 7, 8월 금어기를 제외하곤 연중 조업이 이뤄지지만 한겨울 작업은 특히 고약합니다. 다이버가 저 배에서 밑으로 에어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얼을 깨면 그게 제일 겁나죠. 위험하고.
키조개 자비가 가능한 시간은 물살이 약한 조금을 전후에 일주일 정도.